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돈이 없어야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은 야 그거 해봤자 의미 없어 사치야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자 뒤로 넘어와서 290페이지는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들을 같이 볼 겁니다. 자 보면은 자 당신의 마음이 어떤 문제와 마주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해결책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데 자 문제란 하나의 질문이다. 그것은 영혼이 원하는 경험을 찾아내도록 당신을 돕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문제를 당신이 싫어하는 측면이 강조된 단정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지 마라. 예를 들면 뭐냐면은 나는 차를 바꾸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당신의 영혼이 선물하려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이상의 질문들로 바꾸어보라. 질문은 변화를 창조한다. 새 차를 얻어서 새로운 안정감, 자유로움, 자신감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장소들을 돌아다닐 만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그냥 문제라고 보고 끝내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그죠?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차를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가 없네. 아 나도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가져보고 싶은데 내 형편에 그럴 수가 없네. 아 나 이사 가고 싶은데 아이 내 형편에 무슨 이사야. 나 못 가. 아 나 컴퓨터 바꾸고 싶은데 아이 돈이 모자라. 아 돈 아껴야 돼. 하지마. 이런 것들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경험이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바꿈으로써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 걸까? 컴퓨터를 바꾸는 게 나한테 어떤 울림을 주지? 어떤 행복을 주지? 그게 어떤 내 마음의 변화를 줄까? 나한테 자신감을 주나? 아니면 기쁨을 주나? 여유로움을 주나? 내가 차를 바꾸면 그 차를 바꾸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떤 기쁨을 줄까? 어떤 행복을 줄까? 지금 당장 바꿔라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그걸 하면은 어떨까? 내가 차를 바꿨어요. 근데 그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게 나의 자신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이게 물질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음이 물질이 된다면서요. 물질이 곧 마음인 거잖아요. 단순히 물질을 평가절하하면 안 돼. 왜냐면 그게 내 마음의 반영인 거니까. 내 마음이야 그것도. 그래서 내 현실에 드러난 그 물질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허용한 마음을 우리는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사랑을 허용하고 있구나라는 그 증거로서 보니까 물건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거야. 저급한 게 아닌 거라고요. 나한테 사랑을 허용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드러나는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나 이런 거 누릴 자격이 없어. 항상 이러니까 못 누렸는데 이것도 누려도 돼. 저것도 누려도 돼.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기쁨을 줄까? 계속 궁금해하고 허용하고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너 그거 누릴 자격 없어. 네 주제에 무슨 너 월천만 원 벌 때까지 못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현실만 계속 강조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못 누립니다. 월천만 원 못 벌게 돼. 왜냐면은 마음이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월천만 원을 벌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돈이 없어야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실은 어떻게 돼요? 돈이 없는 현실만 반복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차를 바꾸고 나서 내 삶은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달라질 점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그런 걸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좋냐면은 야 그거 해봤자 의미 없어. 야 너 지금 차 있잖아. 차를 뭐하러 바꿔. 사치야.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나한테 축복을 허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에고의 저항이 안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내면에서 이미 많이 이제 내가 스스로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올라오거나 올라와도 금방 사그라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찾아보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문제를 먼저 상상 속에서 해결하라예요. 이거는 이제 뭔가 친숙한 느낌이죠. 당신은 진짜로 차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상상 속에서 새 자동차를 운전해보라. 힘찬 가속 페달과 안정감 있는 엔진, 높아진 자존감과 당당함 등을 상상할 때 당신은 영원히 바라는 경험을 미리 해보게 된다. 특히 그 상상에 오감이 총동원된다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진짜로 현실로 인식한다. 이제 당신은 영혼의 현실 속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 속에서 당신은 긍정적인 속성들을 당연하게 즐기고 진실로 자유롭게 풍요와 만족감을 누린다. 상상 속에서 새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험은 운명을 따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상 속에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체험을 나에게 허용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내가 느껴보면은 내가 표면적으로 원했던 이유 이외에도 내가 뭔가를 체험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자동차는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리고 호기심의 충족, 그리고 순수한 재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난감에 완전 몰두하는 것처럼 그런 장난감을 나에게 허용하는 그런 마음일 때 제가 원하는 자동차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쁜 거예요. 단순하게 뭐 내가 어떤 차를 탄다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그게 차가 비싸든 싸든 간에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놀아보고 싶었던 궁금했던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옛날에는 장난감은 어차피 네가 금방 질릴 거니까 하지마. 너 충카야 어차피 장난감 금방 질리잖아. 몇 달 하면 또 질릴 거잖아. 하지마. 의미 없어. 그냥 지금 있는 장난감들에 만족해. 항상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에도 항상 절제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가 질리더라도 한번 해봐 하면은 그게 나한테 주는 행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설사 질릴지언정 한번 해봐 라고 허용해주는 마음,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이게 뭐 자동차다, 뭐 가방이다, 뭐 아파트다 이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질을 단순히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투영된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아, 나는 여기서 자유로움을 느끼는구나. 나 여기서 자기 사랑을 느끼는구나. 난 여기서 여유로움을 느끼는구나.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그 문제가 가리키는 경험을 내면에서 충족시키고 나면은 외부의 물질적인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된다. 뭐라고요? 내가 어떤 문제에서 당면한 내면의 어떤 결핍을 충족시키고 나면은 이 외부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이 된대요. 순식간에. 자, 이것도 좀 한번 설명을 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당신이 미리 자신감에 찬 에너지를 느껴보고 새 자동차가 인도해줄 여행길을 갈망하게 되었다면은 당신은 새 자동차를 살 만한 돈이 주어지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스포츠카를 사게 된 친구가 자신의 세단을 당신에게 헐값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당신은 상상 속의 경험을 물질적 세계 속에서 실현시키고 삶의 교훈을 완성할 수 있다. 그 문제가 당신의 잘못된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면 그 영혼이 원하는 경험을 하게 된 순간 그 징후가 즉각 사라진다. 갑자기 몸이 쑤시기 시작하고 뭔가 어긋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당신은 긴장을 풀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좀 더 많은 운동을 몸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시작하고 통증은 곧 사라진다. 당신의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송수신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당신이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혼이 이런 식으로 주의를 잡아 끌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 체험들을 마음속에서 이제 하잖아요. 상상을 통해서 이게 사실처럼 느끼면은 내적으로 내가 원했던 게 채워질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통해서 나는 자기 사랑을 실현하고 싶었어. 왜냐면은 나는 차를 좋아하는데 항상 나는 내가 원했던 장난감들을 허용하지 않았어. 근데 어른이 되니까 차로서 나는 그 어렸을 때 충족하지 못했던 내면의 자기 사랑을, 장난감을 갖고 놀지 못했던 나에게 채워주고 싶어. 충만함을 주고 싶어. 그걸 근데 상상 속에서 채웠어. 충만함이 채워졌어. 그러면은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채워지고 창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되든지, 아니면 누가 헐값에 그걸 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면은 뭐 내 지인이 갑자기 선물로 주든지, 뭐 가족이 아버지가 사준다든지, 뭐 어떻게든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만약에 내가 막 잘못 가고 있는데 뭔가 신호가 와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의 소리를 착 들어보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한 뒤에 그거를 내가 해결해주면은 나한테 오던 뭔가 그 신호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뭔가 쎄함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질 것이다. 이건 이제 감정 신호등 같은 느낌인 거예요. 뭔가 우리 잘 가고 있을 때는 좋은 느낌이 들고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쎄한 느낌이 든다. 근데 쎄한 느낌이 든다면은 뭔가 나에게 어떤 신호가 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잘못 가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그때 그걸 알아차리면은 그 신호가 꺼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를 볼게요. 네 번째를 보면은, 자,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등장하더라도 그 아래에는 대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데 보통은 문제가 여러 가지여도 진짜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핵심 문제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일단 설명을 보고 좀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골칫거리가 쌓여만 가고 문제가 문제를 불러오는 시기가 있다. 자, 당신은 재수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이런 일은 대개 당신의 잠재 의식으로부터 커다란 주제가 하나 떠오를 때 나타난다. 당신이 그 주제를 외면해 왔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그것을 살펴볼 때라고 거듭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때는 모든 탈출구가 가로막히고 사소한 것들조차도 모두 말썽을 일으킨다. 그것은 당신의 근원 주파수와 크게 어긋난 무언가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호이다.
이때 최선의 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깊숙한 질문들에 감응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피할 수 없는 경험들 중에서 무엇을 꺼려하고 있는가?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피하려고 하는가? 당신은 어떤 경험을 간절히 원하고 속속들이 알고 싶은가? 이렇게 핵심 주제를 해소시키고 나면은 하나의 행동만으로 다양한 문제가 우르르르르르 해결이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어보면은 이 익숙한 상황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거 대운이 들어올 때, 큰 운이 들어올 때 증상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크게 뭔가 좋아지거나 큰 운이 들어오려고 할 때 자꾸 골칫거리가 쌓이고 뭔가 가로막혀 있고 짜잘짜잘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면에서 내 삶을 관통하는 정말 큰 관념이 떠오르는 거죠, 표면 위로. 근데 왜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오느냐? 적당히 내가 살만하면 피해왔어, 언제나. 왜? 두렵거든.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워. 내 안에 추악함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워. 변화를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려워.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 내면에선 사실 그래. 겉으로는 나 바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말하지만 속에선 너무 변화가 두렵고 무서워. 그러면 계속 피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기 보이죠? 모든 탈출구가 가로막힌다고. 피할 수 없게 되게 세게 막 여기저기서 막 모든 출구가 막힌 것 마냥 삶이 자꾸 날 힘들게 하고. 근데 이게 왜 대운이 오기 전에 징후냐?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외면했다는 것은 내 삶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념이나 어떤 의식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내 삶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의식인 거예요. 내 삶의 생각의 뿌리가 되는 그 뿌리인 거야, 뿌리. 근간. 그 뿌리가 바뀌면은, 근간이 바뀌면은 앞으로 펼쳐질 가지나 잎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크게 달라지고 크게 성장하거나 도약하거나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줘. 너 요거 놓치고 있어. 네 안에 이게 있어. 요거 알아봐줘.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운이 오기 전 징조랑도 비슷하거나 같아 보이는 거죠. 마지막 보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영혼의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프린터는 이물질이 묻은 롤러탓에 출력물 위에 하얀 점들을 만들어낸다. 화분의 식물들은 바짝 말라있다. 내 컴퓨터는 글을 쓰는 와중에 제멋대로 꺼지기 시작한다. 내 생각에는 전원장치의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조차도 내 안에 무언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짜잘짜잘한데 하나가 아니야. 연달아서 자꾸 뭐가 생겨. 자꾸 뭐 펜이 부러진다거나 펜을 자꾸 잃어버린다거나 컴퓨터가 막 갑자기 자꾸 안 켜진다거나 전자장비가 막 자꾸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 짜잘짜잘한 게 한 개가 아니라 막 계속 연달아 터져. 뭔가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뭐가 이렇게 쭉쭉쭉쭉 터지면은 뭔가 신호가 오고 있다. 좀 더 멋진 글쓰기를 방해하는 낡은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있는 걸까? 나는 좀 더 감정적인 보살핌을 바라고 있는가? 좋은 결과를 지속시키려면 멈추고 휴식을 하면서 기력을 되찾는 편이 좋을까? 내 영혼은 내가 이런 문제들을 더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각각의 문제에 애정어린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본래의 이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상적인 상태를 되찾고 내가 내 운명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올 때 물론 짜잘짜잘한 모든 일에 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만 연달아서 막 뭐 터져요. 그 이제 흔히 어떤 책에서는 동시성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신호를 주고 있다. 근데 그 신호가 뭔지는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신호들을 다 적어본 다음에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나한테 주고 싶은 거구나 라고 불현듯 알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알아차려주고 그 메시지대로 움직였을 때 내 삶에서 펼쳐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